경식형은 올해 58세로 전국 차량 배달 대행 기사 중 대한민국 탑10 안에 드실 거란 생각이 든다. 그 많은 코량을 차로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불가사의하다. 나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오토바이로 배달한 베테랑 선배들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 그의 하루치 소득을 공개한다. 성수기 많을 때에는 평균 70개, 비수기 주말 때에는 평균 60개이다. 주말이나 주중이나 별 차이가 없다. 시간당 5개에서 6개 정도이니 고수이다. 비법을 물어보니 수학을 오래 가르쳐서 그런지 아파트 동 호수를 한번 보면 잘 잊어버리질 않아 내비가 필요 없고 한번 찾아간 동 위치도 바로 기억을 해 빨리 찾는다고 한다. 거리 숫자 개념도 남달라서 코를 잡을 때 배차한 음식들의 각각 조리 완료되는 시각과 마지막 완료 예상 시간들이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된다고 한다. 뭐 나도 그 정도는 하지만 가끔 배차가 가능할지 시간 생각하다 배차를 놓치는 게 빈번하긴 하다. 형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15년 이상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의 얼굴엔 아직도 선생님의 이미지가 있다. 내가 좀 건방지게 굴어도 화내지 않을 것 같은 항상 시종일관 웃는 모습이다. 권위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온화한 형. 아이들이 엄청 따랐던지 아님 아이들한테 엄청 휘둘렸던지 했을 것 같다. 그런 그가 이젠 도로 위에서 배달 수학을 풀어가고 있다. 내가 그렇게 증오했던 수학이었는데 배달도 수학처럼 해야 한다니 힘 빠진다. 현찰 배달 후 잔돈 거슬러 줄 때도 손님한테 얼마 드려야 하나요? 이런 말을 달고 다니던 난데 수학은커녕 뺄셈도 어려운 판에 수학 얘기가 나오니 벌써 골치가 아프다. 어느 날 형한테 코를 많이 처리하는 비법을 물으니 일단 코를 하나 먼저 잡아 그 기준을 잡고 그것을 기준으로 추가 배차를 하는데 시간대별로 어느 구역이 주문이 많은지를 미리 파악하고 콜 추이를 따라 동선을 잡고 집중한다고 한다. 비수기 콜이 없다고 기다리지 말고 장거리 혹은 가기 싫은 콜이라도 잡고 움직이라고 조언한다. 움직이다 보면 추가 콜이 나온다는 것이다. 뭐 대단한 비법을 기대했는데 다 아는 얘기다. 항상 그런 식이다. 유튜브 성공 사례를 들어봐도 딱히 특별한 얘기들 없이 상식적인 말들이다. 반면 어려움도 많다고 한다. 당연히 그럴 것 같다. 차가 제약이 많아 아파트 갈 때 정문 진입이 아닌 이면도로 어디쯤에 세워야 빨리 도착지 아파트 동으로 진입이 가능한지 각 아파트별 주차 위치 파악을 다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오토바이 기사들보다 많이 걷는다고 한다. 하루 평균 10,000보를 걷는다고 하는데 아파트 가장 가까운 개구멍 근처에 차를 세우고 뛰는 것이다. 나는 얼마나 걸을까? 그의 반이 반도 안 될 것 같다. 기껏 뛰어봐야 엘리베이터 잡으려고 뛰는 수준. 차의 경우 아파트를 진입해야 할 때 관리실이나 고객집으로 출해야 정문 바리케이드가 열리니 어떤 아파트가 바리케이드를 빨리 열어주고 까다롭게 열리는지 음식 픽업을 위한 상점 앞 정차가 어디가 수월한지 다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분석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역시나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본다. 신도시일 경우 밀집 지역이다 보니 차량 정차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란 앱을 깔고 알림 서비스에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주차 경보 알림이 오는데 10분이 넘어가면 벌금 4만 원의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하니 이 마이 시간 안에 모든 걸 처리해야 한다. 모든 게 오토바이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인데 형은 항상 나보다 더 많은 콜을 처리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콜 처리 개수보다 시간 내 완벽한 배송 완료이다. 자기 돈 버는 욕심에 다 식어버린 음식을 고객에게 갖다 준다면 그건 배달이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형은 모든 음식 처리를 완벽하게 소화해낸다. 부러움을 넘어 경외스럽다. 이 형이 차가 아닌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다면 하루에 과연 몇 개까지 가능할련지. 겨울비 오던 날 나도 뚜껑 있는 차가 부러워 승용차로 배달을 해본 적이 있다. 일단 각종 교통정체 및 아파트 진입 시 장벽 등등이 너무 답답해 3개 배달 완료하고 다시 집으로 가 오토바이로 갈아탔다. 차량 배달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형은 현 본업인 주방 설비 일이 바쁘면 야간 작업까지 해야 해서 체력적으로 가끔 힘들다고 한다. 새벽 작업이나 야간 잔업이 있는 날이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도 잘 쉬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아침 출근길에 방향이 맞는 콜이 있으면 잡고 출근한다고 하는데 이쯤이면 뭐가 본업이고 부업인지 모르겠다. 콜이 없다면서 마냥 내가 가고 싶은 콜만 뜨기를 기다리던 나를 반성하며 지금이라도 산수 공부해야겠다. 경고. 이 글은 분명 평범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튜브에 보면 가끔 상위 0.1%의 기형적인 성공 사례를 보고 마치 누구나 가능할 것처럼 선동한다.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아이들은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처럼 나 역시 당신의 차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한다. 가끔 도로 위에서 차로 배달하는 기사들을 난 쉽게 알아본다. 운전이 눈에 띄게 조급하고 난폭하다. 사고 위험이 다분히 높은데 현재의 배달 앱은 오토바이 배달에 최적화된 타임 세팅이다. 그보다 많은 기동과 통행이 제약이 있는 승용차로는 경식형과 같은 실적을 처음부터 내기란 실로 어려운 것이다. 승용차 배달에 있어 욕심과 조급함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차분하고 안전하게 각자의 역량에 맞는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토바이보다 차로 배달하는 게 어렵고 힘이 더 드는 건 사실이지만 꾸준히 하신다면 금방 많은 것에 익숙해지실 거고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배달에 있어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지속적인 반복입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병적인 길치인 저 역시도 배달 속도가 빨라지더군요.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내비 없이 배달할 때가 더 많아지실 거고 상점의 조리시간 및 특성도 파악이 되면 마음에 여유도 갖게 되실 겁니다. 상점에 음식 픽업 가실 때 항상 웃으며 인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상점 사장님들과도 친해지고 또한 일하는 데 있어 재미도 생겨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배달을 많이 하는 요즘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돈도 많이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 경우는 가구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후 4.5톤 가구 배달 트럭으로 밤늦게까지 배달을 합니다. 마음이 짠합니다. 차량 배달 기사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경식형도 처음부터 저렇게 많은 수익을 낸 건 절대 아니었을 테니까요. 오토바이에 비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동기부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